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의 능률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이도와 변별도 부분은요, 점수에 대한 설명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 추가로 출제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오답 능률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난이도와 변별도 부분은 점수 부분도 더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난이도요. 이건 정말 쉽죠.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예요. 점수는 0부터 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0.7이라는 의미는 70%의 사람이 이 문항을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난이도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변별도요. 피검자의 능력을 변별, 즉 구별해내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변별도, 피검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입니다. 변별이에요. 0.6과 0.1과 0.6 중에서 0.6이 변별도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오답의 능률도요. 각 수검자의 모든 문항의 답지에 대한 분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 답지가 의도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오답의 능률도요. 각 답지가 의도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오답의 능률도요. 난이도는 쉽고 어려움, 변별도는 변별하는 능력, 수검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로개발 평가 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3가지를 쓰라라는 문제입니다. 혹은 그 중에 한 개인 진로결정 척도는 주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를 써라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결국 진로개발 평가에 해당하는 4가지를 외웠다가 필요에 따라서 3가지 혹은 4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진로에 대한 내용이고 평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 말은 전부 다 진로자가 들어가고요. 뒤에 말은 다 검사자가 들어갑니다. 딱 하나 진로결정 척도만 검사가 아니고 척도예요. 이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진로로 시작해서 검사로 끝납니다. 자, 그럼 어떤 거를 검사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신념을 검사하고 두 번째는 발달을 검사하고 세 번째는 결정, 네 번째는 성숙도를 검사합니다. 요거 첫 글자 따서요. 신발결성 이렇게 외웠어요. 신념이요. 발달, 결정, 성숙도입니다. 자, 진로, 신념 검사, 진로, 발달 검사, 3, 진로, 결정 척도입니다. 결정 척도요. 넷, 진로, 성숙도 검사입니다. 요 4가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크라이티스의 직업선택 문제 유형에서 3가지 변인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답은요,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이에요. 자, 이 성입니다. 특성할 때 성이에요. 형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웠어요. 자, 현실성이고요. 적응성이고, 결정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씁니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이요. 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요. 자, 현실은 현실, 적응은 적응, 결정은 결정이라고 그대로 두고요. 현실성이요. 현실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현실성은 크라이티스가 현실성이라는 이게 현실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문제도 이미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려서 쓴 거예요. 그냥 문제하고 제목 갖다 붙이면 답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적응성은 적응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결정성은 결정성과 관련해서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류했냐면 얘는 흥미와 적성을 3가지 변인으로 분류했죠.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을 3가지 변인으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해서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응성과 관련해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놓고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거고요. 결정성도 마찬가지로 흥미와 적성을 변수로 놓고 직업선택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자, 분류 결과는요. 현실성, 이 직업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얘의 직업 선택의 결과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혹시 얘를 못 맞춘 불충족형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의 하위 유형은요,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이고요. 적응했어 못했어 라는 타입으로 봐서 적응성과 적응형과 부적응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성의 관점에서 얘가 다재다능해서 결정을 못하는 다재다능형이야, 혹은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형이야, 이렇게 두 가지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요 하위 유형도 써주는 거 추천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도 일단 설명은 이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만 살리고요.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설명까지는 하셔서 반드시 기본 점수는 확보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요 하위 유형도 같이 기억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면접법,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와 장단점을 각각 쓰는 문제입니다. 면접법이라는 말 대신에 면담법이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구조적 면접법이요. 질문 자체가 이미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질문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어서 오직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장점은 이미 구조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심층적 정보는 얻기 힘듭니다. 자, 비구조적 면접법은 전부 다 정반대예요. 질문이 미리 준비된 질문이 없고 오직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 게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힘든 반면에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위에 게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반면에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직률의 의미, 그리고 입직률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입직률의 공식을 써놓고요, 나머지 의미를 그냥 그대로 적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입직이에요. 자, 입직은 신규 채용과 전입을 합한 숫자입니다. 자, 입직은요, 신규 채용과 전입으로 들어온 사람을 합한 겁니다. 통합하여 이르는 말. 신규 채용 플러스 전입. 이게 입직이에요. 자, 두 번째, 입직률은요, 신규 채용과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의 수를 합한 것, 바로 요 괄호 아니죠? 그거를 사원수로, 총 사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분자만 풀어서 쓰면 입직이 되고요. 분모까지 풀어서 쓰면 입직률이 돼요. 자, 공식이 써졌으니까 이 숫자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규 채용 숫자 2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입 숫자 80명, 그 다음에 현재 총 인원이 1000명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0.1 해서 1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고임금 경제가 없을 때의 영향과 이유를 묻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 문제는요, 고임금 경제라는 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고임금 경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임금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회사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임금 경제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고임금 경제에 이 사람이 임금을 찔끔 올렸다고 해서 회사는 이 사람을 고용을 취소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임금이 찔끔 올라도 어차피 훨씬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해고하지 않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요, 임금이 상승을 해도요, 해고를 안 합니다. 임금을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고임금 경제의 경우는 이 사람이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입니다. 임금이 좀 올랐다고 팍 자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둔감해, 비탄력적이에요. 하지만 여기 답을 쓸 때는 이 전문 용어 다 살려주셔야 돼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노동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요 이야기 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요 반대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에 다 반대말만 쓰면 돼요. 임금이 상승해도 고용의 감소폭이 작다, 고용의 감소폭이 크다. 고임금 경제의 경우 노동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임금 경제가 없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서 결국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자, 요 뒤에 거는 전부 다 반대말만 쓰는 거니까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앞에 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임금 경제는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의 감소폭이 작아요. 그 의미는 생산성이 높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